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현판 설치를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가족을 2차 가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충북을 방문해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당의 요직에 충북 출신을 중용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든 폭염 속에서 봉사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집고치기 봉사활동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다음 주면 2주기를 맞게 되는데요. 사고 현장인 지하차도에 추모 현판을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에 불과하겠지만 추모 현판을 마치 혐오 시설처럼 취급하고 있어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더 상처를 받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14명이 숨진 참사가 발생한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입니다. 2주기를 앞두고 충청북도는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이 지하차도에 추모 현판 설치를 추진해왔습니다.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가로 6m, 세로 30cm 크기 현판을 양방향 입구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치 당일인 지난 3일, 충청북도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봐야 한다며 돌연 현판 설치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주변에는 추모 현판 설치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리기 시작했습니다. KTX 오송역을 비롯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마다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이곳은 오송읍의 한 거리입니다. 이렇게 여러 단체의 이름을 내걸고 추모 현판 설치를 반대하는 플랜카드가 오송읍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노인회 등 5개 주민단체장들이 모여 현수막을 만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냈습니다. 읍 들어오는 게다가 아이고 여기서 사람이 많이 죽었네 이런 표가 있으면은 그게 좋은 적이 아니다 그 얘기요. 추모 현판을 마치 혐오 시설처럼 취급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차가 다니는 그 현판 그 터널 위에다가 이런 좀 혐오스러운 이런 문구를 달면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안 좋고 오송 발전을 위해서도 이건 안 좋다. 다른 것도 아니고 희생자들을 기억하자는 작은 현판조차 반대하는 목소리를 유가족들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추모 현판을 이야기한 것도 도지사가 먼저 추모 사업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저희 유가족한테는 계속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걸 지금 2년 동안이라도 계속 했는데 제발 이런 형태는 좀 그만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대책위는 주민 전체가 아닌 일부 주민의 의견이겠지만 유가족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유가족분들, 생존자분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 하나 자체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나 이기적인 추모 현판은 이미 제작을 마쳤고 국토교통부도 설치하는 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주민 민원이 있는 만큼 양쪽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 추모 현판 설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정입니다. 오송 참사 당시 119 상황 보고서를 조작한 소방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서정일 전 청주 서부 소방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소방서 전 예방안전과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퇴직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진실규명을 바라는 유족들에게 큰 실망을 끼쳤고 소방 행정에 대한 신뢰도 손상시켰다면서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송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2년이 지났지만 진상은 여전히 가려져 있고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가족과 생존자가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송 참사는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인재라면서 국정조사와 모든 책임자 처벌, 재난 대응체계 개혁과 유가족 생존자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충북을 방문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충북 출신을 중용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박찬대 후보와의 2파전에서 당원과 일반 도민 표심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충북 핵심 당원들을 만난 정청래 후보는 먼저 충청의 아들이 고향에 왔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통합, 협치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고 자신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야 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과 대화한 경험을 꺼내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이 오송 참사를 상징하는 이 배지를 계속 달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충북 도민들의 바람대로 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 정부 내각에 충북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이 먼저 중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돼서 대통령을 만나면 그건 건의를 드리는 걸 하고, 우선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의 중요한 요직에 충북 출신 국회의원을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후보와 2파전인 민주당 대표 선거는 가장 먼저 치러지는 충청권 경선이 초반 고지선점을 좌우하게 됩니다. 충북 국회의원들의 경우 SNS에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힐 정도로 박 후보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당원과 일반 국민의 바닥 표심은 당 조직 상층부와는 다르다며 정청래 후보 우세를 내다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체 투표의 55%는 권리당원, 30%는 일반 국민인 만큼 아직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민주당 충청권 경선은 16일부터 온라인이나 ARS 투표로 시작해 19일 합동연설회와 결과 발표로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축산 시험장 이전이 2차례나 반려됐는데도 충청북도가 파크골프장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도리 파크골프장은 수요조사와 경제성 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에도 도지사가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파크골프장이 당장 47억 원의 도민 혈세를 투입할 만큼 시급하거나 중대하지 않다면서 조성을 중단하고 축산시험장 이전부터 완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주 지역의 올해 하반기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8,644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6개 사업지구에서 일반 6천여 가구를 비롯해 임대 조합원 등 8,644가구가 분양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성지구에서는 이달 중에 1,400여 가구, 오는 10월에는 1,500여 가구가 분양되며 사직 1구역 재개발과 운천주공 재건축이 줄줄이 분양시장에 나옵니다. 이 밖에 임대아파트인 내덕지구와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지북지구, 지역주택조합인 강서 2지구 등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폭염 속에서 봉사의 땀줄기를 아낌없이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년째 농촌의 낡고 오래된 집을 고쳐주는 농협의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 활동에 폭염 속에서도 이어졌는데요.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섭씨 35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 진행된 헌집 고치기 공사. 내리쬐는 때학볕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지만 봉사대원들의 손길은 멈출 줄 모릅니다. 곳곳에 칠이 벗겨졌던 외벽에서는 페인트 칠 작업이 이뤄지고 오래된 현관문도 튼튼한 철문으로 바꿔답니다. 누렇게 곰팡이로 얼룩졌던 벽지도 산뜻하게 바뀌면서 집주인 할머니 얼굴도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전부 다 불편했죠. 장판도 못 바꾸고 대배도 못 하고 이러니까 전부 다 불편했죠. 근데 다 바꿔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낡은 대문과 부실했던 창문도 새 것으로 바꿔 달았고 주방의 싱크대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고맙다, 너무 다시 또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늘 보람차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를 하고 있는 농협의 봉사단원들입니다. 벌써 21년째 전국의 농촌을 다니며 1000채의 낡은 집을 새 집으로 고쳐줬습니다. 어르신들이 깨끗하게 정돈된 주택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협 임직원들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농촌 구석구석을 돌며 이어지는 사랑의 집고치기 봉사활동은 올해 영동과 경기도 평택 그리고 경남 남해에서 추가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괴산군 청천면 화양계곡에서 72살 등산객의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동료 산악회원들이 물에 빠져 있던 이 등산객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하산 중에 혼자 물놀이를 하러 계곡에 들어갔다가 허우적거렸다는 동료 산악 회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지난해 9월 20일에 청주시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 전원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지만 불을 지른 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3명이 숨졌다는 점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청주대학교가 오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발대식을 갖고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대학 교육 체계를 혁신합니다. 청주대학교는 전공 분야는 물론 비전공 분야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디지털 기술과 융합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인재 양성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